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부가가치세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단계별로 뭡니까? 세금이 그죠? 부담한 세액이 각 단계로 뭡니까? 나누어서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영세라고 이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할 거 아니고요. 일단 넘깁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그거는 여기 뒤에 면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난 후에 전산세무 2급에서 좀 어려운 주제일 때 그죠? 그걸 할 거예요. 당장 그걸 이해 못한다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보면. 우리나라의 특징 한번 볼게요. 다 얘기했었어요. 자, 좀 똑똑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일반 소비세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세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되는 개념은요. 개별 소비세, 어떤 특정 소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걸 우리가 개별 소비세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현재 부가가치세는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어떤 소비에 대해 가리지 않고 소비라면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접세. 간접세와 직접세의 의미인데요. 간접세, 직접세는 뭐냐면 세금을 부담한 자가 직접 내는 거. 소득세 같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부담한 세액을 제가 내요, 나중에. 5월달에 제가 종합소득세 다음 달, 이번 달이네. 그래서 이번 달에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죠, 내야 될 부담도 하고 제가 낸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직접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소비세는 특징이 직접 낼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예요?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틀린데 담세자는 누구죠? 담세자란 말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얘기해요. 소비자. 소비자가 부담하고 내는 거는요.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라 god어서 내죠. god어서 내는 자가 뭡니까? 나중에 사업자인데요.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비세는 간접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직접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소비세면서 간접세라는 걸 일단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단계 거래세.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래서 제조, 그죠? 도매, 소매, 생산, 유통,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치에 대해서 뭔가 각각 세금이 거래하면서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의 단계에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뭐야? 다단계 거래세다. 그죠? 모든 단계에서 거래할 때 나타나는 세금을 낸다 해서 다단계 거래세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 비례세. 반대는요. 단일 세율의 반대는 누진 세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치세는요. 10% 단일 세율입니다.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내수 세율은 10%, 국외 세율은요. 0%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세율 구조는 두 개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영세로하고 면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세로하고 면세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효과는 같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냐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요 거래가 면세인지 영세율인지를 구분해야지만이 유형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걸 여기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10% 단일 세율 때문에 나타나는 제도가 면세 제도인데 그거는 밑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물세는 뭐냐면요. 인세는 뭐냐면 사람과 관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세란 말은 사람과 관계된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인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세금을 결정할 때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 세금이다. 그게 바로 소득세가 됩니다. 소득세는 나중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해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족상을 고려하니까 뭐예요? 그건 인세, 고려하지 않는 세금을요. 물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치세는 물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세는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여기 우리는 살펴봤죠, 그죠?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 현행 부가치세는요, 소비형을 전제하죠. 소비형 부가치세의 의미는요, 매출액에서 중간재도 빼고 당연히 자본재도 뺀 거, 요거를 그죠? 부가치로 본다는 점 아셔야 되겠고요. 그럼 과세하는 방법은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우리 현행
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다. 아니에요. 세액공제법. 그렇게 세액공제법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어제 소비지구 과세 원칙하고 면세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판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판사하는 부담 없으겠어요. 원고를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어제 만들었는데요. 조금 아니 제가 매일 이제까지 강의하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원고를 쓴 지가 부가치 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거 조금 담으려고 했어요. 이걸 판사한다고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합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뭔지 한번 봅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여기가 국외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국외거래. 국내 거래는 과세 관청이 우리나라니까 뭡니까? 세금을 누가 낼지를 우리가 정하면 되죠. 그죠? 현재 우리는 세금을 누가 내게 합니까? 간접세.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내는 거는요. 반대로 그죠? 사업자가, 판매자 있죠? 공급자가 내게 하는 구조를 정했죠. 그죠? 우리나라니까 가능하죠.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애들이 둘이 싸우면 누가 얘기하면 돼요? 아빠가 불러가지고 중재하면 되죠. 근데 너네하고 싸우면요. 다른 애하고 싸우면 내 혼자 하면 됩니까? 상대방의 아빠하고 둘이 불러가지고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국가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세를 누가 부담시킬 건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 수입, 수출국이 있을 거고 수입국이 있겠다. 그죠? 예, 국외 거래. 수출국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뭐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놨나? 그림을 안 그려놨나? 여기 좀 있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그냥 그려놨나. 그래서 이제 생산지국, 수출국을 뭡니까? 생산한 나라라고 해서 생산지국이라고 해요. 한국이라 가정할게요. 한국에 있는 업체. 그리고 이걸 이제 수출하게 되죠? 그러면 수입하는 곳은요? 미국이라 가정하고 소비한 나라라고 가정합니다. 이름을 일단 좀 아세요? 근데 이름에 여기서 그러면 수출국은 생산지국, 수입국은요? 소비지국이죠. 그죠? 근데 여기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 말이 뭘까? 그럼 수입국에서 뭡니까?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반대가 뭐가 됩니까?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다. 그죠? 반대가. 그럼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죠.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생산한 나라, 여기가 수출국, 수출이다. 여기를 이제 수입국이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이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얘기를 이렇게 숫자로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죠. A 업체는 그죠? 중국 업체고 B 업체는 한국 업체라고 가정합니다. 수출 업체가 두 군데가 있다 가정할게요. 미국에 그죠? 수출을 한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공급가액에 이 물건의 공급가액은 1,000원 똑같다 가정할게요. 품질이랄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국가 브랜드도 차이가 없고요.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한 있죠. 퀄리티를 가진 A, B의 제품이 1,000원짜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우리 중국, 한국이 있고 여기 미국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국고주의적 발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왕이면 세금을 어디에서 거두려 할까요? 자기 나라에서 거둬가려고 하는 국고주의 발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서로가 협의되지 않고 그대로 뭡니까? 세금을 막 때리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점이 우리나라의 세율은 지금 현재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부가치 세율이 10%. 근데 전 세계가 다 10%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전 세계 다 10%도 안 해요. 부가치세하고 비슷한 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도 있고 5%도 있고 다양해요. 중국 세율은 이건 아니지만 그냥 가정치입니다. 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금을 매긴다 이러죠. 과세를 한번 한다 가정할게요. 2%면 얼마를 매깁니까? 20원을 부과를 할 거고, 그죠? 거래세를 거둘러 할 거고. 우리나라는 100원을 거두죠?
그럼 요 금액이 합해져 가지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미국에 수출 되겠죠? 1,020원. 요건 해가지고 뭡니까? 1,10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미국도 뭡니까? 아니, 뭐야. 이 구려를 우리에서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지. 라고 해서, 그죠? 세금을 또 때려버린다 하면. 그러면 그 미국의 세율이 10%가 가져갑니다. 그럼 요거는 또 세금 붙잖아요. 그죠? 100, 여기에 10%니까 100원이 붙었고, 요거 11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합해져 가지고 최종 소비자가 형성은 1120원, 121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금 효과만 극단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만약에 미국의 합리적 소비자라면 도대체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요? 중국 걸 하겠죠. 똑같은 차이가 없다라면. 그렇잖아요. 이게 A고 B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은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이 유발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뭘까요? 소비는 이걸 물 건너갔다 뿐이지 소비는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소비했으면 한 번 소비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과세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때리고 뭡니까? 두 번 때렸잖아요, 그죠? 이 이중과세 문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소비에 대해서 두 번 세금 매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니하고 내하고 만나서 예배를 보는 거죠. 야, 우리 국고주의를 좀 버려보자. 왜? 너도 내한테 수출을 할 거 아니냐. 동전의 양면이니까 입장이 같은 거 아니냐. 나만, 내 혼자만 수출하고 너는 수입만 하냐. 아니지 않냐. 너도 수출할 거니까 입장은 같은 거다. 하나만 뭡니까? 과세를 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과세를 할지, 그러니까 생산한 나라에 과세를 할지, 수입한 나라에 과세를 할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두 개를 매겨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하면,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뭡니까? 효율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죠. 여기에 과세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방금 했던 1,000원, 여기 2%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과세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세율은 뭡니까? 2%, 10%가 아니고 뭡니까? 전부 다 뭐예요? 0%, 그죠? 세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0의 세율을 적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간접세 부담이 붙습니까? 제거해서 완전히 없을 거고, 그러면 1,000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때 뭡니까? 수입국에서 이 물건을 통관할 때 뭡니까? VAT를 과세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0%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금 붙어서 최종 소비자가가 이렇게 정해질 건데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한 번만 이중과세도 자유롭지만 또 공정경쟁도 유발되는 합리적 방향이 되더라,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나라는요, 조세 회박이 있으면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이제 그죠? 이런 문제에 문제가 될 건데요.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현재 이 나라에 그죠? 올바르게 소비하는 나라에 관접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여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나라에 뭡니까? 소비세가 붙어 있는 것들을 다 없애줄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소비하는 나라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산하는 나라에 어떤 액션을 취해 줘야 될까요? 영세율, 그죠? 영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세율을 통해서 뭡니까? 완전히 관세세를 부담을 제거하고 그 상태로 보내서 여기서 온전히 과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세율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영세율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구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세율을 적용해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영세율, 그죠? 이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구현이란 말로도 사용합니다. 구현. 소비하는 나라에 온전히 과세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생산한 나라에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 영의 세율을 적용해서 완전히 없애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구현의 제도에 따라 나타난 제도가 바로 영세율 제도다 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면세제도 한번 볼게요. 면세제도 간단한, 물론 영세율 면세는 뒤편에 또 다른 그죠, 또 다른 챕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영세율이 뭐고 면세가 뭔지를 그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숫자랄지 이런 걸 적어드리는 이유가, 숫자랄지 이런 걸 하면 명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면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보죠. 우리나라에 지금 과세세율은 두 개가 있습니다. 국외세율은요 10%, 50%, 국외세율은요 0%. 0%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0%라는 세율이 있는 거예요. 영세율이란. 우리나라의 세율은 두 개가 있다고요. 10%도 있고요. 0%도 있다 이거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국에 무역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10%만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세율은 두 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면세제도는 어떤 제도 때문에, 뭐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이하고 김철수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두 사람은 자동차 동호회 회원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은요, 홍길동이는 1억을 벌고 얘는 2천만 원 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근데 수입 자동차를 샀어요. 둘이 다 동일한 소비를 했어요. 5천만 원짜리를 소비했다 가정할게요. 그럼 소비세를 부담을요 500, 500 똑같이 있죠. 부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소득세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누진세율이 뭡니까? 지지를 받죠, 그죠? 누진세율이 공평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세 부담률을 한번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그죠? 1억을 돈을 많이 번다고 가정하면 1억을 버는 사람은 5% 부담했으니까 세 부담률이 5%고, 소득이 낮은 자가 세 부담은요 25%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뭡니까? 세 부담이 많아지는 이런 조세를 바로 역진적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역진성이라 합니다. 역진적인 조세. 요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뭡니까? 나타나는 제도가 바로 면세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세제도는 뭐 때문에 기인한 거죠?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10% 때문에 나타나는 제도가 되죠. 10% 획일적인 세율 구조를 가지니까 뭡니까? 그죠? 이게 부자들보다도 오히려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주로 서민들이 사용 소비 제한하는 용역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뭡니까? 0%가 아니고 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과일 같은 거 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면세, 그죠? VAT를 내지 않는 거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법에서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어요. 요런 업종은요, 면세 업종으로 규정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요, 소비세를 부담 안 해도 돼요. 만약에, 그죠? 거기 가서 옆에 가면, 뭐, 약간, 하여튼 과세되는 기저귀는 없는데, 과세되는 기저귀를 10만원치 샀다가 갈까? 기저귀는 일단 면세예요. 수입산도 다 면세인데요. 하여튼 과세되는 기저귀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여기 가서 10만원치를 사면 얼마를 부담하는 거야? 과세되면 내가 소비세 부담을 만 원 하니까 11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냥 뭐예요? 우리 국내에 있는 기저귀는요 다 면세예요. 그럼 이걸 10만원치 사면 10만 원만 주면 된다고요. 그 만 원을 안 내주니까 얼마나 뭡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자가 사용 소비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요, 아예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바로 면세예요. 영세율하고 면세는 달라요. 영세율은 세율이 있고 0%고 면세는 아예 세율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면세 제도도 있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꽃집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면세할 때 배우겠지만 꽃집 같은 데가 우리 미가공 식료품의 임산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면세 업종에 열거되어 있다고요. 우리 꽃집에 가서 꽃 사고 뭡니까? VT를 낸 적이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안 내는 이유가 그 업종이 뭐예요? 바로 면세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면세할 때 배우게 되는데, 김치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면세입니까? 두부는요? 면세입니까? 면세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중에 보면 포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판단해요. 포장, 이동의 수단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동하기 위한 그죠 수단으로 쓰는 거냐, 아니면 고급지게 한 목적물이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이게 우리 나중에 면세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로 두부를 뭡니까? 노란 그죠 두부판 있죠. 거기 잘라가지고 신문지에 대고 한번 해가지고 검은 뭉다리 들고 가면 그 서민이 먹는다 해서 면세가 되고요. 그걸 이쁘게 뭡니까? 간수를 채워서 좀 포장을 이쁘게 해서 앞에 뭐예요? 뭐 풀무원 이렇게 붙이면요. 찍어보세요. 과세 물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과세 당국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잣대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치 가게 가서 만 원치 사면 검은 뭉다리에 가면 그 면세인데 종갓집이라고 붙이면요. 과세되는 이쁘게 했다. 고급적인 거 뭐 그런 건가요? 하여튼 나중에 면세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제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왜 면세가 필요한지 있죠. 그는 나중에 어떤 거래를 우리가 입력할 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를 보면 날짜 치고 들어가면요. 처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단에 보세요. 밑에 하단에 보세요. 처음에 유형을 구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유형이 지금 보면 왼쪽 하단에 보니까 매출하고 매입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갑자기 뭐야? 뭐 영세율. 그죠? 영세율도 있고 뭔가 수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도대체 이 거래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지 뭔가. 여기에 잘 입력해 놓으면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거래를